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백매채널 김도인입니다. 이번 시간 할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원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엠코타운 이스턴 베이 아파트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제가 보통 이 사건을 왜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울산도 경기가 지금 좋지 않죠. 자, 그 중에 동구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경기가 좋지 않은 동구, 이 동구의 화정동에 있는 엠코타운 이스턴 베이 토지 대지권이 10.16평, 그리고 건물은 20.87평. 아주 매력 있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평형대 아파트. 이 울산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어떤 그 가격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선호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처럼 경기가 굉장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이 지역 안에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경매 시장의 반응, 저는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의 물건,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경매 사건으로 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는 2억 9천입니다. 건축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 치고는 조금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고가 아파트에 속한다. 한번 유찰돼서 2억 300만원.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씨, 그리고 채권자는 주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22일 전입니다. 1월 15일 날, 얼마 전이죠. 1차 진행했는데 유찰. 그럼 시세가 어느 가격대쯤에 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진행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가.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지나간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단지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층수는 어느 정도 고층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한 30층 정도 되는 것 같죠. 예, 출입문이고, 이 개별 세대 출입문인데 여기 그리고 단지 그림입니다. 위치도. 예. 동수가 제법 되네요. 한 15개 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높이의 15개 동이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되는 큰 아파트다. 대형 단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겠죠. 대형 단지의 고층 아파트. 인기 있을 법합니다. 어쩌면 이 동네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층수 보겠습니다. 23층입니다. 상당히 고층이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거주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조사는 임차내기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 조사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폐문부재, 점유자 조사 불가, 전입돼 있는 사람 2명, 세대주는 현재의 소유자가 세대주로서 2명이 전입돼 있더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 김 누구누구, 이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명도는 이 세대를 상대로 하게 될 것이고, 이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낙찰가를 분석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선순위 근저당 2016년 3월 18일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뒤에 쭉 나옵니다.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경매 신청 등기가 2개가 돼 있네요. 7월 달에 하나, 2019년 7월에 하나, 10월에 하나. 이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이후에 인수될 만한 권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말소되니까 등기 현황상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당, 등기사항 인수할 거 없습니다. 관리비 연체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근저당도 몇 개 있고 그 중에 2군데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채무 상태를 봤을 땐 굉장히 좋지 않고 그 상태로 가게 경제를 이끌어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관리비는 당연히 연체되어 있을 것이고, 연체되면 명도할 때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자, 적당히 연체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과다한 연체는 결국 이사 비용을 올릴 수도 있다. 자,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조사된 내용 없고, 자,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한다. 자, 소유자죠. 이거 잘못 기재했네요. 소유자 세대. 자, 잔금 납부 1개월 뒤 배당기일.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뭐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사이에, 한 30일에서 한 45일 사이에 대부분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강제 집행을 하거나 좀 더 협상이 딜레이되고 뭔가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최장 한 3개월 정도도 걸리더라.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약 300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다지 크게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최악의 가장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동평행대 물건입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3층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3억 5백, 3억 5백, 그리고 3억 1000, 3억. 그러니까 3억에서 3억 1000 정도의 호가를 많이 하고 있다.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2019년이고 이게 2000년입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 보면 3억 950만 원, 21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1000 호가가 잘못된 호가는 아니다. 즉 매도자들이 부르고 있는 가격이 대단히 큰 욕심이 있거나 어떤 시장의 어떤 예상되는 기대에 부응해서 매도자들이 굉장히 높게 부르고 있는, 즉 최근에 어떤 가격 변동의 조짐이 없었다. 자, 거래가와 호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된 상태에서 수개월, 뭐 경우에 따른 수년,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19년 보면 상반기 때 보면 2억 후반대에서 2억 후반대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어떤 3억을 넘어갔지 거의 2억 후반대 정도에서 유지됐었다. 뭐 2억 9,800 뭐 이런 식으로, 즉 3억 정도의 호가해서 여기서 거래된 사례가 많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건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범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가능한 경매 나와 있는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집을 판단한다면 2억 9천에서 3억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 거래 가능 금액이라고 봅니다. 인근에 나와 있는 유사한 금액대 아파트 2개 분석해 봤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현대아파트. 자, 이것은 건축된 지 좀 됐죠. 93년도. 유사한 15년도 같은 아파트네요. 앵코타운은 18년도에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아파트는 낙찰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더 멀지만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8년도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25.7평 아파트가 29층 중에 29층, 남양이었고 2차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도 2년 전이라기보다 1년 반 정도 전이죠. 그때도 1차가 아닌 2차에 낙찰이 되었다. 1차는 뭐 1차에 매수하는 건 그냥 매매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매로서의 경매 매입으로서는 이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2차에 되었고 경쟁률은 5대1이었다. 5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면 당시 18년도면 경기가 상당히 가장 좋지 않을 때쯤이었고 5대1 정도면 그나마 울산 동구 안에서는 그래도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거주자 위주의 어떤 입찰자들이었고 그들끼리의 경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3억 8,5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5천이었다. 자, 떨어졌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낙찰가는 3억 4,500이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낙찰가율은 굉장히 높다. 이 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실거주자들에게는 반응이 좋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현대아파트는 건축된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건데 이 하나로서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데이터 수가 많아서 그 표본 범위가 넓어야만 어떤 현재 진행될 경매 물건의 반응 예상이 정확도가 올라간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직접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9층이었고 전용 22.2 남양이었고 2차에 낙찰되었고 12대 1까지 갔다. 12대 1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좋아지고 있지 않은가. 동구도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정가 1억 5,5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5천. 자, 이 감정과 거래 가능 금액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낙찰가는 1억 3,558만 원. 시세 대비 90.39. 자, 이 가중 평균 구하면 94.48% 정도 됐습니다. 자, 한가 더하면 2억 7,640만 원. 그리고 상한가 3억 하면 2억 8,500. 2억 7,640에서 2억 8,594만 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취득세는 1.1%. 자, 예상되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뭐 중간 정도 가격 2억 8천대의 낙찰을 받는다면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명도할 때, 자, 250. 자, 이거는 꼭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는 포함시켜서 이보다 더 저렴하게 명도한다면 좋은 거고 이 정도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억 8,600 정도의 정리가 된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채널을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여러 지역의 산재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우리 동네에 진행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